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5부 형사 25부 직연부장 판사가 지금 김용현 재판 진행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증언이 오늘 현역 육군중령으로부터 나왔다. 어떤 내용이냐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과 별도로 군사 반란으로 우리가 규정할 만한 헬기 기동이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증언이 나왔다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 기자, 네, 안녕하세요. 강조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수방사 유정준 중령이 나왔는데요. 이 유정준 중령은 이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헬기나 비행기, 전체적인 항공기 승인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실무 책임자가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 이제 헬기가 몇 대 왔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R-75 헬기가 12대가 온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12대가 왔는데 이 헬기가 최초에 기동할 때 수방사의 사전 승인이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당사자 간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그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선 이 특전사 측에서는 1차 긴급비행 신청과 2차 긴급비행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긴급비행 신청은 소속, 기종, 대수, 경로, 목적을 밝혀야지 승인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602 항공대대 같은 경우에는 신청 목적은 밝히지 않아서 1차와 2차 때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2 헬기가 갑자기 상공에 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인천 일대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자, 인천 일대에서 북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사전 승인이 없이 자, 헬기가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미 이륙을 해버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 다행인 점은 이 증인이 홀딩하라고 지시를 해서 결국에는 용인 인근 상공에 머물렀었는데 그 이후에 수방사의 작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국회로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됐었던 것이 바로 비행 승인 코드인데 당시에 이 헬기 운전사에 의하면 수방사에게 비행 승인 코드가 발급이 되었다는 증언도 따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유정훈 중령, 수방사 방공여단 명중대장의 허락 없이 누군가 제3자가 아예 그러면은 승인을 해줘 버렸다라는 것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실제로 유정준 중령을 통해 가지고 이 승인 코드를 발급을 받아야 되고 설령 타인이 코드를 발급해 줬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방사 내부의 승인을 받아야지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목적지가 반드시 명시가 돼야 하는데 그건 아예 빼버린 상태에서, 자, 유정훈 중령입니까? 유정준 중령입니까? 유정훈 중령입니다. 유정문 중령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승인을 해줬다. 그럼 절차도 무시한 것이고, 또 그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헬기 기동을 먼저 시켰다고 하면 그것은 군사 반란에 준하는, 사실상 이제 군 내부의 쿠데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용현 쪽 변호인단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김혜영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행 승인 코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비행기가 국회로 가는 것은 문제 없다라는 입장이고 오늘 나온 유정훈 중령은 누가 발급을 해줬던 간에 수방사의 승인이 있어야지 그 항공에 진입할 수 있다. 만약에 승인 없이 항공이 진입을 하게 되면 격추시켜야 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와, 이제 그런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 그 당시 벌어졌는데, 결국에는 사전에 절차도 어기고 헬기를 기동시켰고, 그리고 승인 절차는 없이 오히려 유정훈 중령이 방공여단의 책임자로서 그 헬기 기동시키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용인 인근 상공에서 대기까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밝혀졌다는 것인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 문제는 논란이 상당히 이제 될 것 같은데, 유정훈 중령은 지금 수방사에 그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죠. 네, 지금 그대로 수방사에서 근무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헬기의 기동 자체가 불법이었고 그것은 군사 반란에 해당할 만한, 사실상 성인 없는
쿠데타 시도였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반드시 이 사안을 밝혀야 한다. 특검 쪽에서는 어떤 질문을 이어갔습니까? 특검 측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만 주신문에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뭐 1차 긴급 비행, 그리고 2차 긴급 비행, 그리고 이제 602 소속 헬기의 항적 등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갔고,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 승인 코드 받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제 국회에서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자 비행승인 코드가 실제로 이제 방공여단의 명중대장을 통해서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목적지를 밝히지 않는 헬기 기동이 과연 합법이냐 아니냐는 것은 이제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인데 그만큼 긴급하게 헬기를 출동시켰고 절차도 무시했고 그 과정에서 국회를 아예 침탈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당시에 비행 승인 코드가 발급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이 비행 코드 승인을 이진우 사령관이 해준 것인지, 아니면 발급되지 않았는데 승인되었다고 이야기하는지는 나중에 추후에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도 과연 비행 승인 코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위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조금 전에 우리 강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특검은 상황에 대해서만 점검하지 여기에서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라거나 그 불법의 또 혐의가 어떤 범죄로 연결될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강 기자의 이제 판단으로 보면 결국 이 문제도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따져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지법이었고요. 강지호 기자 늘 현장에서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는 이분 뉴스 대표 기자인데요. 이분 뉴스도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 기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